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사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영환 지사도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합기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난도 동작을 하다 바닥에 넘어졌는데 응급조치가 없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수시 전형과 면접 등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의 뜻을 둔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공개 활동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한편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 역시 재선을 노리면서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군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잡은 대학 강연은 11월과 12월 2달 동안만 6번입니다. 청년 정책, 첨단 산업, 충북의 길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대폭 늘린 겁니다. 국회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시대 전환을 말하며 국정을 다뤘던 경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산업, 이게 바로 공급망 첨단 산업입니다. 이게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겁니다. 충북이 유리합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도청 브리핑룸을 자주 찾아 언론을 통한 노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데 이어 5극 3특을 넘어선 충북 특별 중심도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료, 3선 자치단체장의 경험과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균형 발전의 이념을 구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새 정부에서의 충북의 비전이며 이는 5극 3특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사적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며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각종 행사장을 찾거나 비공식 회동을 통해 일반 유권자, 핵심 당원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장애인을 돕는 국수 봉사활동으로 공개 행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혀 같은 당 소속 김영환 현 지사에게 도전할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불거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건진법사의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제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받을 거라 하는 이런 보도가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 출마 의사를 수차례 밝힌 조기령 충주시장은 국회를 찾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우선 3선 시장의 마지막 임기를 책임감 있게 정리하고 당내 상황과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출마 선언 시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는 재선 도전을 전제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 오송 참사 국정조사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고비를 맞고 있는데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이고 저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그것만 갖고 제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초전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충북지사 선거는 충북의 미래가 달린 것은 물론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상징성을 놓고도 뜨거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내부 반발과 관련해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때 항명한 검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며 선택적 수사, 선택적 항명이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2배 수준인 3,4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컷오프됐던 옥천군을 포함한 5개 군이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 동안 한 달에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합기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9살 어린이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착지 훈련 과정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 바닥에 넘어진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합기도 관장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괴산군의 한 합기도장. 검은색 도복을 입은 9살 김모양이 브릿지 자세를 하고 있고 50대 관장이 다가가 한 손으로 등을 밀어 올리자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집니다. 잠시 후 김양은 같은 자세에서 공중회전을 시도하지만 착지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여 10초 이상 움직이질 못합니다. 선생님 저 허리가 아파요 이랬는데 그냥 스트레칭까지 시킨 거예요. 운동을 오래 해서 땀이 많이 나서 살찐이 났는가 보다 하고. 김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관장은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줬습니다. 다음 날 김양은 통증이 계속되자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얘가 소변 보는 거나 대변 보는 거를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힘들고 침대에서 몸을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할 수 없는 상태고. 병원 생활을 한 지 벌써 6개월째. 의료진들은 김양 같은 어린이는 작은 충격에도 척수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척추체 사이에 인대들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니까 유연하다 보니까 탈골이 일어나면서 뒤에 척수를 쉽게 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양 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체육관은 사고 이후 약 석 달 뒤인 지난 8월 말부터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체육관 CCTV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한 경찰은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는 합기도 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네, 어제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죠. 충북에서도 35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됐는데요. 시험장 분위기도 전과 비교해 많이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수능은 끝이 났지만 수시 전형 면접과 논술 또 정시까지 본격적인 대입 일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신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 수능 시험장 입구입니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수험생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응원전으로 붐볐던 예전에 비해 차분해진 분위기. 그 속에서도 자녀를 안아주며 격려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교사들도 나와 제자들을 응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응원하려고 나온 거고요. 그래도 아침에 아는 사람이라도 보이면 긴장이 좀 줄어들까 봐. 충북 35개 시험장에서는 1교시 기준으로 원서를 접수한 13,000여 명보다 다소 적은 12,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1교시 결시율은 11.15%로 지난해 11.87%보다는 0.7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면서 시험은 마무리됐습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은 후련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부담을 털어냈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놀 수 있다는 사실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났지만 본격적인 대입 일정은 이제부터입니다. 수험생들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별 전형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들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6일 청주와 충주에서 3차 재심은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도 대입 지원단에 신청하면 대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5일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정시 원서 접수를 위한 상담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수능이 끝남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시 꿀잼 도시 공약의 대표 사업인 코베아 캠핑랜드가 이달 말 착공됩니다. 청주시는 이달 초 캠핑랜드 조성사업 개발 행위 허가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26일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538억 원을 투자하는 코베아 캠핑랜드는 전국 최대 규모인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광과 공연, 놀이와 세미나 시설을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캠핑장으로 설계됐습니다. 청주시는 전국 최대 캠핑장 조성에 따라 해마다 21만 명의 이용객이 9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인가를 앞두고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국립소방병원이 목표했던 의료진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병원은 개설 허가에 필요한 전문의 7명을 넘겨 8명을 확보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대 본원에서 일부 전문의를 배치했고 지원이 없던 영상의학과는 순환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인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내일 개막되는 올해 남자 핸드볼 H리그에서는 청주연고의 SK호크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선수 영입을 통해 공격력을 강화한 SK호크스는 지난 10년 동안 우승했던 두산을 누르고 창단 후 처음으로 챔피언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3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던 SK호크스. 2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며 두산의 10년 연속 우승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리그 개막을 앞두고 홈구장에서 처음 열린 훈련. 우승을 위해 SK호크스는 과감한 변화를 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이현식을 내보내는 대신 지난 시즌 득점한 박광순과 두산의 김진호를 영입하며 공격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도 1999년생의 프란시스코를 새로 영입하며 공격에 한층 무게를 뒀습니다. But I think that especially for the back positions where we received some different players and also our pivot that came back from Sangmu also we are hoping to improve those positions also. 단단한 수비로 뒷공간을 책임지는 김기민은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7년째 한 팀을 지켜온 베테랑이지만 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만큼 올해는 두꺼운 선수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선수들도 자신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합이 딱 맞으면은 정말 더 기대가 되고 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국가대표 골키퍼 이창우가 합류하게 된 것도 청신호입니다. 190.8cm의 장신으로 지난 2023년부터 태극 마크를 단 이창우는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기대됩니다. 신인왕과 팀의 우승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나는 무엇을 고르겠다? 팀 우승 고르겠습니다. 신인상을 받는 것보다 팀이 우승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리그 6개 팀 가운데 3팀이 우승 후보로 꼽은 청주 SK호크스. 10년 연속 우승팀 두산을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할지 내년 5월까지 긴 여정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역 소멸,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요즘 지역의 소리를 내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방송을 위한 예산 지원 정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역 MBC 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올해 여름 무려 100일 넘게 강원 영동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1조 이상 재산 피해를 낸 영남권 초대형 산불. 열차 운행까지 중단시킨
충청 전라 지역의 물폭탄급 집중호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현장마다 발빠르게 달려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추가 피해 예방에 앞장선 지역방송은 공공재입니다. 지역방송은 공공재죠. 재난재해 방송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지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지만 지역 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처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20년 가까이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방송이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운데 연간 45억 원 수준에 머물던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예산을 207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이 발의됐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한 사당 1억밖에 안 돼요. 4억 정도 늘려서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와 또 지역 문화의 구심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 제공과 지역 밀착 콘텐츠 등 공적 기능 강화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췄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장기간 수감될 경우 다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충주 지역에서 방역복 구매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충주시청 축산과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지역의 철물점 3곳에 전화를 걸어 방진 마스크와 방역복을 구매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철물점 직원이 충주시에 신고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충주시는 실제 거래망을 노린 지능형 사기라면서 구매 의사와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물품 인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